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또 발칙한 경제 새로운 코너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코너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큰 비웃음을 샀었던 코너 제목입니다. 역사와 경제를 다뤄보고 싶어서 제가 마음대로 지었습니다. 역경을 다루는 남자라고요. 제가 주로 보는 TV 중에 국방TV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역전다방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좀 따와봤는데요. 저도 나중에 국방TV 역전다방처럼 여러 게스트들과 발칙한 경제를 잘 한번 키우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좋은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말이 역사와 경제를 다룬다고 했는데요. 경제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시간대별로 조금씩 변하는 건데 오랜 역사를 준비하려면 좀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아주 좀 짧은 시간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이 어떤 시선 변화가 있는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후 2년간의 시간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를요. 미국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요. 2021년 1월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잖아요. 그래서 2021년 과 2022년 이렇게 두 해에 걸쳐서 나온 미국 무역대표부 USTR 통상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름 의미 있는 도출점들이 또 나와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보려고 해요. 올해 USTR에서 나온 보고서는 총 3개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제가 비교할 보고서도 3개입니다. 먼저 2022년 2월 16일 날 2021 중국 WTO 이행평가 보고서라는 게 나왔고요. 2022년 3월 1일 2022 통상정책 어젠다 보고서, 2022년 3월 31일 2022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이렇게 3가지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통상해서 이제 USTR 통상보고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연초에 나오는 이런 미국 무역대표부의 통상보고서가 미국 무역정책의 기반이 되고요. 통상정책의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통상보고서에서 나타난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방향은 크게 3-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 방향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중국 정부가 주도를 하고요. 대체적으로 비시장 경제 무역 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완전히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그 정년이랑 비교를 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미묘한 차이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타난 무역 보고서가 작년이랑 가장 큰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중국과 통상 전략에 되게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방안을 토대로 지금 올해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여러 국가 순방이라든지 미국의 통상 정책을 보면 이미 연초에 이런 방향성을 결정해 놨구나.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걸 했구나라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왜 그렇게 우리나라 와서도 그렇고 여러 나라를 가서도 미국 내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공급망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도와줘야 된다.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이 두 해의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USTR 무역 보고서들에서 나온 특징 중 하나가요.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 이런 대응 방안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이런 얘기들은 나왔었는데 트럼프 정부 때랑 비교하면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대중 무역 전쟁을 했었잖아요. 중국의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때린다거나 수출의 무역 장벽을 높인다거나 그러면 이제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하고 이래서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이렇게 비화가 됐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재를 하기 위해서요. 중국이 아픈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노동시장이라든지 디지털 시장이라든지 이런 중국이 약간 취약한 시장을 법제화를 하고 명문화를 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압박을 공고히 하고 그러니까 법은 어길 수가 없는 거니까요. 법대로 하자. 이런 방식이고 여러 동맹국 그리고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 간의 힘을 더 합쳐서 미국과 중국이 1대1로 싸워보니까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서로 이제 내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 동맹국들이랑 같이 하면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WTO 이행 보고서, 통상정책 어젠다 보고서,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 이런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월 달에 나왔던 2021 중국 WTO 이행평가 보고서. 이건 뭐냐면요. 2000년에 미중 관계법 이라는 게 나와요. 이때 2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WTO를 이제 가입할 때 미국이 도와주면서 만들어진 법률인데 이때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된 다자 및
미국과의 합의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WTO에 가입하고 미국과 했었을 때 중국이 이행을 얼마나 하는지 매년 평가를 하도록 법으로 강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법안에 의해서 이렇게 이행평가 보고서를 이제 내는 겁니다. USTR은 이 보고서 작성을 상무부, 국무부, 농무부, 재무부, 특허청 등 영방 전문가들, 통상 전문가를 총 출동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서 이렇게 매년 WTO 이행 평가 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통상 정책 어젠다 보고서는요, 1974년 제정된 통상법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데요.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 무역 협상 진전, 통상법 집행 상황 등을 보여주는 건데, 한마디로 미국 행정부의 대외 통상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 이것도 1974년 제정된 통상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각 국가별 무역 장벽을 평가하는 거예요. 미국 마음대로. 그리고 교역 상대국을 통해서만 하는데 보통 한 60개국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중국, EU,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 해서 이렇게 한 60개국, 그러니까 미국과의 무역 교역이 많은 나라들을 미국 마음대로 얘네들이 얼마나 무역 장벽을 갖추고 있나,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WTO 이행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WTO의 이행 정도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 어떤 대응 방향을 만들고 있느냐,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대중 그런 무역 통상과는 어떻게 바뀌고 있고, 무역 장벽은 얼마만큼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이런 인식 변화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올해 2월에 발표된 2021 중국 WTO 이행평가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1 중국 WTO 이행 보고서는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첫 번째로 나온 무역 보고서입니다. 대중 통상 인식과 대응 방향을 온전히 반영한 첫 번째 보고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월에 발표된 게 2021이잖아요. 그러면 2022년 1월이나 2월에 발표했던 2020 중국 WTO 이행 평가 보고서도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되기 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비교하기가 좋은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나왔기 때문에 2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보는 인식이 좀 달라졌는지, 심화가 됐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다면,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중국을 다르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 중국 WTO 이행평가 보고서는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국이 어떻게 WTO 규정을 평가하고 있는지, 두 번째,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과거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네 번째, 부문별 중국 통상으로 과연 어떤 우려 사항이 있는지, 이런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파트인 중국의 WTO 규정 평가는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트럼프 때나 바이든 때나 중국이 WTO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는 크게 평가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트럼프 때나 바이든 때나 둘 다 잘 안 지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중국이 시장 원칙을 잘 안 지키고 있다라는 평가 방식은 똑같은데요. 이거를 보는 시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특히 올해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요,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개입과 통제권이 훨씬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중국의 정치나 공산당, 그러니까 정부나 공산당의 입김이 더 세지면 정책적, 관행적으로 WTO 규정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거고, 이게 나아가서는 세계 전체 노동자 기업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게 나중에 가면 굉장히 위험한 법안들로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과거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했었던 거에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1대1, 그러니까 이렇게 관세 전쟁을 하거나 1대1로 싸웠는데, 이거는 명백히 한계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 때문에 무조건 앞으로는 다자간, 동맹국, 우리와 관계가 좋은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 우리 편과 이제 함께 싸우고, 그런 와중에도 나의 경쟁력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라는 반성을 여기다 둬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경쟁력이 좀 떨어져,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상대방 국가의
너네들 왜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줘? 이거 시장 경제에 위반되는 거 아니야? 너네 왜 지재권 잘 안 해? 이거 요즘 새로 열리는 이런 디지털 무역 같은데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 아니야? 왜 특허권 인정 안 해줘?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무역의 폭을 확 넓혀놔야 된다. 라는 이제 반성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파트에서 내세운 새로운 전략은 무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통상 전략을 1대1로 아닌 다자간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공산당이 중국 시장에 대한 개입을 더욱더 영향력을 넓혀가면서 무역을 되게 어지럽힌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나 공산당이 이런 거에 개입을 하면 전 세계 노동자, 그다음에 전 세계 기업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막아야 된다. 그런데 WTO 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직접 처단을 하겠다. 아니면 중국을 배제하고서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제가 굴러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이제 제시를 합니다. 중국과의 양자 협의는 일단 한다. 그러면서 중국이 무역 협정을 너네들이 잘 이행하라고 압박을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내 무역 수단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거 뭐 기존에 뭐 슈퍼 301조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 통상법에 기초해서 무역 제재 수단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나아가 예를 들어 특허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제재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동맹국과 생각이 같은 교역 파트너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중국을 압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고서의 네 번째 부분별 우려사항에 대해서는요.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우려를 했습니다. 먼저 비관세 부분, 그 다음에 지재권 농업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 이렇게 나누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살펴보면 지금 굉장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랑 많이 겹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재권 분야들은 이제 작년부터 많이 이슈가 됐었죠. 국제적으로 이제 보호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제 농업이나 서비스 분야 같은 데도 무역 장벽을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우리나라한테 되게 매우 약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이건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국에게 치명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의 비합리적인 노동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요. 이제 6월 말에 시작될 위구르 강제 노동법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보라는 게 서구 사회가 지속적으로 중국한테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법으로 하고 이게 6월 말에 발효가 됩니다. 어떻게 될지 6월 말이 되면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어떤 통상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이 아예 중국에 대한 통상관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2021년 보고서에서는요. 이게 9개 어젠다가 있었어요. 무려. 근데 2022년에는요. 이걸 5개로 줄였습니다. 이게 뭐 더 약해진 건가? 그런 게 아닙니다. 더 포괄적으로 5개로 넓힌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찬찬히 보면요. 작년 거나 올해 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21년 보고서에서는요.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회복을 USTR 보고서에서 냈고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지속 가능한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체제 구축, 그 다음에 인종평등 제고, 소외계층 지원, 농축수산업 육성. 앞서 말씀드린 5개 이거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추진. 그냥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동자 권익보호는 당연한 거고요. 탈탄소 가속,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노동자들이 일을 하려면 편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탄소 온실가스 많이 나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 일들은. 그러면 이런 것들도 거기에 넣어버리는 거고요. 농업 지원. 우리 농사일 되게 힘들잖아요.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넣어버리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어떤 한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잖아요. 이거를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회복력도 강화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코로나19 팬데믹도 대응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괄적 전략을 통한 중국의 강압적, 불공적 경제무역 관행 대응하는 거를 한마디로 정리해버렸어요. 미중 통상관계를 다시 하자. 훨씬 더 강한 어조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방 동맹국가의 협력 관계 강화. 이렇게 작년에는 냈는데 올해는 이거를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추진 계획을 제시를 했고 출범시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무역 규칙 준수 강화는 통상 정책 집행에 대한 신뢰 제고. 작년만 하더라도 무역 규칙을 잘 지켜라라고 이제 통상국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통상 집행을 신뢰성을 제고. 이 말은 미국이 통상 정책을 빡시게 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이제 공정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보조금 좀 그만 주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안 주는데 니네가 그렇게 주면 니네 제품이 당연히 싼 거고 니네 자국 기업한테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잘 성장할 수가 없고 니네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거에 대한 제재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됩니다. 공정하고 포괄적 지속적인 통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올해만 이러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할 거고 내후년에도 할 거고 미국이 있는 한 계속해서 이런 경제의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는 할 거야.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 여러 국가들이 볼 수 있게 우리는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 대한 통상 정책을 왜 다 재조정, 다시 설정을 하게 했을까요?